박보미 TV. 박보미 TV. 마지막입니다. 나의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인가요? 사람마다 바라는 것의 퍼센트가 달라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보통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아직 경험이 없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마이너스 20%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요. 버는 거는 그래도 주식하면 남들 보니까 뭐 한 두세 배씩 벌던데요? 아, 두세 배. 많이 얘기해요. 그런 얘기 저한테. 근데 저도 이거 놀랬던 게 저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 같아요 라고 한 적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생각했지라고 생각했는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는 한 6% 정도면은 딱 좋은 것 같고요 이러길래 자, 누군가 6% 만족하고 있는데 저는 뭔 생각했어요? 6이 만족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와 그렇구나 약간 이랬어요. 여기에 엄청난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에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리스크 프리 기대 수익률을 말하는 건데 보통에는 이게 이제 국채 수익률을 잡아요. 국채 수익률보다 플러스 약간의 알파를 더해서 이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퍼센트로 나타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학문적인 거예요. 이거는 되게 경영학도들이 배우는 그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느냐? 우리나라에서 무위험 수익률은 저 책대로 하면 안 되고요. 무위험 국채 말고 예금금리. 예금금리 플러스 알파를 한 것이 우리의 기대 수익률이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 플러스 알파 뭐예요? 이건 내가 플러스 할 수 있는 가산. 근데 봐봐요. 지금 예금금리 대략 3.5 잡아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알파로 플러스 얻고 싶은 나의 기대치가 반영된 이 기대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얼마나 줄 것인가. 깻님은 이게 한 30 되는 거예요. 깻님은 지금 연으로 어쨌든 환산했을 때 진짜 33% 이렇게 나와야 깻님이 바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년 기다려서 진짜 막 2배가 나는 또는 그 이상이 나는 수익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고 거기에 맞게 제가 봐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시장에 정말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수익률은 항상 5에서 6? 예금금리 플러스 2, 3%예요. 시장금리가 1%였을 때는 사람들이 바랬던 게 4, 5%만 주면, 그러니까 리스크 없이 4, 5%만 주면 나 전재산 갖다 줄게요 이런 사람도 있을 정도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이게 해보면 대략 한 6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면 생 예금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투자로는 만들기에 너무 낮거든요. 여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은 리스크 안 테이킹 하면서 큰 돈을 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그걸 느끼셨다는 건 깻님은 이미 나의 기대 수익률을 찾았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 번째 기준은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걸 못 찾았다. 못 찾았으면 뭐부터 하고 와야 돼요? 시장 투자해서 이거 투자 1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치를 쌓기. 1년 내내 가고 근데 별로 안 오르던데. 또는 그런 거 하락하네.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로 돌아와서 나의 적절한 기대 수익률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요. 자, 만약에 3%에 있다. 이거 지금 뭘로 달성이 가능해요? 예금. 그쵸. 예금으로 달성 가능합니다. RP를 사도 되고 발호를 사도 되고 이거 아마 MMF 사도 될 거고, 근데 이렇게 귀찮게 살 필요 있나요? CD금리 ETF 사면 됩니다. 코퍼금리 ETF 사면 됩니다. 쉽게 달성이 가능해요. 이거 3.5 정도 나오잖아요. 다 여기 있는 거 다 3%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무위험 투자의 영역인 거예요. 자, 4%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적금? 사실 실제로 적금이 4%를 주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아주 우량한 신용도가 매우 높은 채권? 채권으로 되죠. 국채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할 거 많죠? 공사채 사면 거의 다 여기잖아요. 근데 이거 한 5% 정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도 걸쳐지죠. 어차피 우리는 신용도가 낮은 하이힐드 채권 이런 거는 제끼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자, 5%도 채권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이에요. 또 5%는 어떤 걸로 되죠? 배당주? 그렇죠. 저는 배당주가 보여주는 그런 리스크들은 또는 변동성들은 정말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프리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아주 로우한 리스크로 우리가 5%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라는 것이 첫 시작되는 것이 지금은 여기인 겁니다. 이게 투자의 시작입니다. 안전하게 시작하는? 네. 배당주 근데 마이너스 나봤자 정말 쬐끔이니까요. 그 정도는 누구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5%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행금 1년 묶으면 지금 5% 나오나요? 이거 미국채 5% 나오죠. 미국 금리 높아서. 근데 이건 뭐죠? 마이너스 환이 붙어 있죠. 어쨌든 기대 수익률입니다. 5%를 얻기 위해. 근데 여기는 이미 채권으로 게임이 끝나요. 다른 것들 많이 굳이 안 해도 정말 안정적으로 얻기 쉬워요. 신용도 진짜 높은 채권들 여기 많이 있거든요. 기간만 좀 확보된다면 채권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개별 채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배당주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당주는 진짜 안정적인 배당주들. 예를 들면 뭐가 있죠? 통신. 이런 정도급
그리고 만약에 ETF로 산다 그러면 아리랑 고배당주 그거 뭐 항상 4% 이상 줬는데 지금 뭐 5% 찍어주겠죠. 이 정도 5% 달성 가능한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6% 뭘 해야 되나요? 6% 회사채. 회사채. 아마 1A급에서 한 2A까지도 여기 좀 있어요. 트리플 A 가면 6까지는 힘들 거고. 그럼 요 정도도 어떠냐? 괜찮거든요. 하지만 정말 쬐끔의 어느 정도의 공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진짜 마음 편할 수 있는 걸로 선택할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죠. 개별 채권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6, 7%뭐 있죠? 자산 배분. 그쵸. 앞에 있는 거는 요것만 사도 된다는 거 있잖아요. 6, 7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자산 배분의 영역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산 배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사실 주식을 담는 거잖아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위로 완전 열려 있어요. 밑으로도 완전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주식을 담으면서 다른 것들을 같이 담아가지고 자산 배분을 만드는 거라서 요 정도의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수익률을 찾는 것이 바로 여기 영역이 되는 거죠. 그냥 개별 자산으로 6, 7을 얻겠다 그러면 배당주 하나만 사도 기대 수익률은 여기에 맞춰지죠. 요새 배당주들 다 이거 정도는 그냥 주니까요. 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우리가 자산 배분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6, 7 정도가 여기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0% 여기도 자산 배분의 영역입니다. 포트에 약간 주식의 비중은 늘렸다는 공격형? 그렇죠. 엄청 보수적으로 포트를 짰다면 6, 7%가 되겠지만 그나마 주식의 비중이 절반이 넘어가는 포트폴리오들은 여기에 포진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도 자산 배분, 주식의 비중이 큰 자산 배분. 그 다음에 30%. 우량주. 그렇죠. 요거는 어떠한 특정 기업들을 살 때 엄청 우량한 기업의 주식들을 산다고 했을 때 당연히 빠지는 것도 감안된 기대 수익률은 저는 연 3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피터 린치 선생님이 수십 년 동안 냈던 깨지지 않은 펀드의 수익률이 연 29%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특정 어떤 주식을 살 때 마음가짐을 어느 정도로 가져야 되는가에 가까운 거예요. 과거에 통계치를 막 가지고 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100%를 내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투자를 해야 되느냐의 의미입니다. 연 100%라는 건 따블입니다. 가치 투자. 그렇죠. 이거는 저는 가치 투자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가치 투자가 아니라 그냥 대기업들만 사가지고 연 100%가 넘는 거는 그 대기업들 중에 테마를 탄 기업 말고는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연 100% 가장 가까운 것에는 화장품 주식들이 아마 1년 전으로 돌아가면 거의 100%막 넘게 찍거든요. 그럼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가치 투자자들만 화장품을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돈을 벌고 있었지만 업종 자체가 디스카운트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량주식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화장품 종목을 접근한다면 가치투자 영역에서 약간 벗어난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우량주식의 관점에서 LG생명 같은 걸 사면 연 30% 기대할 수 있겠죠? 많이 올라오고 있던데요. 이제 화장품 시장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많이 다른 거죠. 지금 만약 LG생명을 사면서 연 100%를 날 수 있죠 물론. 하지만 우리가 연 100%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출발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는 조금 이거 어긋나는 게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량주식은 규모가 커서 올라가기 조금 힘들다는 것도 있어요? 그게 1차적인 이유죠. 크다는 것 자체는 저평가가 되어 있을 가능성 자체가 적다는 거잖아요. 큰 게 더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일단 있고 또는 이미 크다는 것 자체는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만큼 미래가 되게 밝을 경우에는 선반영되어 있을 가능성도 많고요. 하지만 가치 투자로 넘어와서 거의 1년 반 전이 되겠죠. 그때로 돌아가서 화장품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업종 자체가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심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작은 기업들이 돈을 되게 잘 벌고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000%.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날 것의 투자, 정말 좋은 투자 그 자체이거나 사기예요, 이건. 날 것에 좋은 투자의 좋은 예는 뭐예요? 벤처죠, 벤처 투자. 이 스타트업을 하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기회가 닿으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다니고 있는 회사이거나 그러면 건너 들어서 야 우리 회사 장난 아니야. 잘 될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힌트로 주잖아요. 그런 기회가 닿으면 공부해가지고 사보는 게 좋은 게 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물론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작기 때문에 꿈반 기대반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는 사람도 그 꿈에 동의를 해야 살 수 있죠. 어려운 투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부활외동판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내 지인, 뭐 아는 사람 건너가지고 저 기업 좋은 것 같아. 근데 현실적으로 진짜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 근데 봐봐요. 벤처 투자의 어려운 점은요. 투자가 어렵다는 거고 좋은 기업은 이미 다 올랐다는 거고 그 투자의 기본적인 속성은 동일해요. 근데 투자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그게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직접 사오거나 아니면 그래도 벤처 기업들은 커가는 과정에서 투자를 받잖아요. 엔젤 투자를 받을 때 돈을 넣거나 아니면 사모펀드 투자가 이루어질 때 돈을 넣거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고 있을 때 그거를 운 좋게 같이 사거나 또는 그거보다 더 나아가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거래가 있거나 결국 주식이라는 것이 딱 한 번 시장에 풀리고 나면 그 사람들끼리 거래는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비상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찾아서 어떻게든 사는 거 그런 것들은 벤처 투자의 한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를 사는 게 아닌 그 이외의 것들은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진입장벽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건 정말 초기의 투자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사람들이 이미 뭐 엔젤 VC들이 많이 어느 정도 키워 놓아서 우리가 매수가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하고 구하면 어딘가 있고 카카오 앱에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정보가 조금이라도 있고 사실 그게 여기 있는 대부분의 투자가 되겠죠. 정말 정보 없이 투자하는 것들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친구가 개발자로 들어가 있는 벤처 기업인데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은데 되게 기술이 좋고 유망해 보이고 좋은 사람들 많이 모여있고 대표가 대단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을 때 찾아 나서 보는 거죠. 그런 거는 찾아보다 보면 생각보다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기입니다. 정말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여드리는 것처럼 정말 좋은 투자와 사기의 그 차이가 너무 미묘하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는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시장이에요. 여기는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은 것과 사기라는 이 정말 가까운 이 차이를 구분을 못할 거예요. 아, 그거를 악용하는군요. 그렇죠. 누군가 와가지고요. 이런 기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막 사고 있는 이게 진짜 유망한 기업이거든요. 지금 마지막 살 수 있는 뭐 자리가 남았는데 투자를 하실래요? 사람 되게 혹해요. 별게 다 상장한대요. 저한테 문의 주시고 메일 주시고 DM 주시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우체국 뭐 어디 지점이 상장한다 그러고 이상한 소리 많이 하거든요. 보면 직원 막 2-3명이에요. 이거 상장한다고요? 이거 사기당하신 것 같은데? 맨날 그 답변을 해야 되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이상하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각각의 투자에 맞는 기대 수익률이 존재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 맞게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그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시장 투자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가 자산 배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제 친구는 막 주식으로 몇 억씩 벌던데 이걸 내가 공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상한 것 같다고 얘기해요. 완전히 다른 투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읽기 싫대요. 안전하고 하고 싶대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싹 다 이를 각오하고 그 투자한 사람이 그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것도 안 될 겁니다. 거의 여기까지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중소형주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뭐 3천만 원으로 몇 억 벌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골라줘야 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그런 기준인 거죠. 내가 이 많은 투자처 중에 특정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우량 주식을 사가지고 한 2년에 거쳐서 50% 수익률을 났어요. 아주 성공하고 잘한 투자죠. 그리고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수익을 낸 투자잖아요. 근데 그 수익이 본인에게 너무 맞다고 느껴가지고 그것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저건 다 도박이야 라고 터부시하거나 중소형주 사라 그러네 저거 나쁜 사람이네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밑에 안전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투자를 폄하한다거나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정말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거기에 맞는 기대 수익률과 경험과 방법과 손실 가능한 MDD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성향에 맞는 사람들이 있다. 네. 아까 앞에 보여드린 것들이랑 조금씩은 이렇게 뭔가 그려지는 것들이 있죠. 시장 투자를 해보고 시장을 이길 수 있겠다. 가치 투자로 갔어요. 가치 투자로 갔더니 내가 공부를 했어요.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플러스 100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끼게 될 거고 실제로 얻게 되겠죠. 이게 다 지금 연결이 되는 이 사이에 어울리는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산 배분으로 갔어요. 나는 진짜 개별 주식은 절대 안 하고 싶어요. 평생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왔다면 적어도 진짜 막 50% 60%의 기대 수익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맞는 기대 수익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조금씩 일맥상통하는데 어쨌든 이런 세 가지의 기준을 묻고 파헤쳐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 어울릴 것인가를 이렇게 좀 매칭해 주는 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죠. 왜냐면 제가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0% 날 수 있는 좋은 주식을 안다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게 의미가 있나요? 없죠. 진짜 그게 확실히 간다는 게 없잖아요. 이런 모든 게 험한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저는 여기 모든 걸 다 다뤄봤잖아요. 저의 장점은 엄청난 하나의 종목을 안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 있는 거를 두루두루 알고 있다는 것이 저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놓고 메뉴판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본인이 뭐가 마음에 드실지는 모릅니다. 오늘의 결론, 당연히 모른다로 끝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 시장을 믿는다면
시장 투자자가 되자. 이거는 너무 좋은 투자자고 이지합니다. 상대적으로 공부를 덜하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 왜냐? 콜렉터가 될 수 있는 투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두 번째 결론. 시장이 답답하다고 느낀다면 이 답답하다는 거는 너무 수익률이 낮은데 그렇게 느낀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왜냐? 시장을 꼭 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스닥을 그냥 쭉 모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게 답답하다고 느낀다면 정말 많고 다양한 투자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서 답답하다고 다른 것 하면 나스닥 모으던 사람이 또 이상한 거 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요. TQQQ, 속슬, 속술이 뭐예요? 반도체 세배, 또 TMF, TMF? TLT 세배 이런 거 제가 얘기 안 해줘서 지금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3배짜리 레버리지 ETF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요.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이해는 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시장이 답답하다고 거기로 바로 가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장에다가 레버리지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인 거잖아요. 저는 근데 그것보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예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좀 더 현명한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레버리지는 더 위험해지는 거니까? 네, 시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올라줘야 되고 시장이 그냥 횡보하거나 요동쳐 버리면 수익률이 망가지게 됩니다. 자, 결론 세 번째. 공부가 자신이 있다면 이것도 제가 답답해서 한 얘기가 공부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수강생분의 친구분 있잖아요. 와, 주식 분석에 대해서 진짜 잘해요. 정말 이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잘해요. 주식을 안 사요. 아, 공부한 것에 의의를 둔 거? 공부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공부 막 해놓고 사는 거는 이상한 거 사요. 자, 가치 투자 공부해놓고 TQQQ를 사는 거죠. TQQQ는 트레이더가 사야 되죠. 가치 투자자는 인베스터가 되어야 된다 했어요. 여러 가지 지금 미스매치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공부는 계속 그렇게 하고 계좌에 좀 이상한 게 있고 뭐 그렇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분석적이고 공부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성향을 찾으셨다면 저는 웬만하면 가치 투자자가 되자, 인베스터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결론. 모으는 것이 자신 있다면 콜렉터가 되자. 자, 바로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시도 모으는 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공부는 좋아하는데 생활을 조금 개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절약해가지고 이렇게 투자금을 더 늘리는 그 행위 자체가 되게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마다 공부는 진짜 하기 싫은데 내가 짠테크는 진짜 잘해가지고 모으는 건 잘해라고 한다면 콜렉터 꼭 되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짠테크 하시는 분들이 보수적인 성향이 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뭘로 가는 줄 알아요? 콜렉터로 안 가고 예금? 예금으로 가요. 예금자 보호를 받고 싶어요. 보수적인 성향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랑은 못 오는 거예요. 하지만 투자로 와도 그 모으는 걸 좋아하시는 또는 그런 짠테크를 잘하시는 그 성향 자체는 콜렉터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충분히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전략이고 그게 지수를 사든 우량주를 사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 투자로 끌고 오고 싶은 거죠. 콜렉터가 되자. 다섯 번째 결론. 어떤 것도 자신이 없다면 간접 투자하자는 겁니다. 간접 투자하자. 자, 자산 배분을 해주는 펀드 ETF 널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펀드도 많이 있고 ETF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 TDF라는 것도 이제 널렸어요. 이거 꼭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자문사에 맡겨도 돼요. 자산 배분을 하기 위해서도 전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인베스터가 되어서 가치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VIP 진짜 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자신 없으면 투자를 안 하는 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가치 투자라는 것이 매력이 있고 느낀다면 이거라도 하자. 우리가 지금 직투를 많이 하는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직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어떻게 전파를 하고 있냐면 야, 직투가 제일 싼데 왜 딴 걸 하니? 그리고 너 직투할 거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돼. 하지 마. 직투가 제일 비용도 낮고 기대 수익률도 높고 투자자의 자아 실현을 하기에도 좋기 때문에 제일 좋은 투자야.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는 바이잖아요. 하지만 그걸 듣고 있는 누군가는 직투가 안 맞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직투를 강요하지 말고 너는 그냥 VIP 펀드 모아 이번 달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는 다양한 성향이 있고 그 성향에 맞는 다양한 투자들이 쫙 깔려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거 괜찮다. 왜냐면 저 쉐어하우스에서 사람들이 다양하잖아요. 투자를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진 않아. 막 삼성전자도 조금씩 사고 막 했던 거예요, 예전에. 그럼 지금은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률 높겠네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으세요? 이러니까 그거까진 아니래. 근데 제가 딱 성향 같은 걸 막 들어보니까 살짝 가치 투자 아닌 가치 투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좋은 펀드가 있다고. VIP 알려줬어요? 알려주진 않았어요, 아직.
그럼 그분은 시장 투자자예요? 시장 투자자보다는 본인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남들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해 보여서 그거는 또 별로인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공부를 막 이렇게 깊게 하고 싶진 않고 막 이런 여러 가지를 들어보니까 가치 투자 주식 펀드 괜찮은데 약간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일단 남들과 다른 길을 가고 싶어하는 역발상의 마음이 약간 내재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보완해동하지 않는 가치 투자의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아까 1번 기준으로 시장을 기준으로 시장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가치 투자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자아 실현을 좀 더 해보고 싶은 거죠. 투자를 통해서. 자, 1번은 가치 투자 쪽으로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자, 2번은 콜렉터. 계속 모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인베스터. 트레이더도 맞을 수는 있겠다. 지금이 좀 전반적으로 싸는 것 같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이 올라가서 제자리를 찾아갈 것 같은 투자 같은 거. 콜렉터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이거 얘기했을 때 이거 끝까지 쭉 모아갈 수 있겠어요 하니까 자기는 할 수 있겠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코로나 때 이미 시장을 겪어본 사람이야. 그 코로나주 이런 걸로. 그러면 시장 투자자의 그거는 졸업했고 두 번째는 이제 콜렉터는 해봤고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인베스터가 되어보고 싶은 단계. 하지만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 공부를 깊게 하고 싶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 펀드 세 번째, 근데 기대 수익률은 본인이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죠. 다음에 한번 물어봐봐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몇 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 수익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 삼성전자를 샀으면은 그때 한 5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 보면 그러면 그분에게는 저는 기대 수익률은 30%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형 우량주 정도. 왜냐면 그 뒤는 안 겪어봐서 모르는 거예요. 100% 수익률 이런 거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투자로는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가 되게 변동도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100%도 겪어보고 수익을 먹지는 못하고 아마 그런 경우일 거예요 아마. 아, 그래. 겪어는 봤다. 하지만 그만큼 또 기대하려나? 그러니까 그걸 기대 안 하겠죠. 왜냐면 떨어진 걸 아니까. 그럼 그분은 1번 기준, 2번 기준, 3번 기준을 통틀어서 VIP 펀드를 연금저축에서 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ISA 계좌에서 지금 사고 있는 주식을 계속 사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봐요. 제가 알려주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알려달라 했어요. 그래서 오. 명칭을 그대로 읊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말 안 했어요. 왜냐면 아직 검증되지 않아가지고 말 안 했어요. 제가 이걸 함부로 말할 순 없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VIP 펀드 사라고 했는데 가치주 펀드는 당연히 시장 또 반대로 꺾이면 마이너스 나고 오랫동안 지속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5% 막 나면 바로 물어봐요. 왜 마이너스 나냐고. 그럼 그때서야 마이너스 나는 거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몇 년 동안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망하는 거죠. 그런 거 잘 검토해보고 검증이 됐다 싶으면 이런 거 얘기해주면 되죠. 이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시장 투자자가 아예 아니다 싶을 때는 사실 이런 거는 또 얘기해줄 필요가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펀드를 사는 거랑 개별 주식 사는 거는 큰 대형주. 어차피 제가 볼 때 많이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되게 신기해요. 돈 모으는 거를 잔액을 보고 56만 8,750원 있으면 그날 기분이 좋았다. 그럼 6만 8,750원을 적금을 넣어요. 그리고 기분이 다른 날은 더 좋았다. 그러면 10만 원 단위까지 다 넣어요. 뒷자리를 다 넣는데요. 약간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을 좀 잘 모으시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투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되게 괜찮네. 근데 사람 인생이 되게 좋거나 되게 슬픈 날의 반복이잖아요, 보통. 그러면 저축은 되게 많이 되겠다. 슬프면은 1,000원 단위로만 넣고. 제가 옛날에 기분 되게 좋으면 쇼핑하고요. 되게 안 좋으면 쇼핑했거든요. 그 문제가 뭐예요? 기분 좋은 날과 기분 되게 안 좋은 날의 연속이에요. 직장인의 삶은. 그러니까 계속 쇼핑을 하는 거예요. 쇼핑하면 풀리거든요. 그러다가 쇼핑왕이 됐죠. 쇼핑왕. 자, 재밌네. 이제 나에게 투자를 물어보는 누군가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너 시장 투자는 해봤니? 그리고 너는 쭉 사는 걸 원하니? 아니면 뭔가 남들과 다른 투자와 공부를 해서 좀 더 많은 수익을 얻으면서 자아 실현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타입이니? 그런 거를 물어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본 투자를 통해서 얼마를 벌어봤고 얼마를 잃어봤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지금 투자를 한다면 연 몇 프로 정도를 네가 얻는다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니? 라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가이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그렇죠. 이게 마음속으로는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하고 있던데 저거 보니까 생각보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봐주면 되겠다. 주변 친구들. 봐봐요. 인베스터의 빙의를 되는 거예요. 인베스트의 빙의가 돼서 누군가가 제가 지금 3전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한 10만 원까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라고 가지고 왔어요. 제 기준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많은 공부를 해서 사기에 3전은 너무 아깝지 않나. 봐봐요. 8만 원까지 왔잖아요.
8만 원까지 온 상태에서 1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그 근간에는 삼전이라는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클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아쉬운 거죠. 제가 되게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삼전은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사도 돼요. 높지 않을 때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쌀 때도 했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도 했잖아요. 근데 올랐을 때도 저는 그걸 똑같이 얘기해요. 사다가 비싸게 사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사는 게 삼전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같은 종목들, 그리고 지수들, 콜렉터들이 접근 가능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공부를 많이 해서 삼전을 사겠다고 하게 되면 삼전을 사는 것 자체는 이제 우량주 투자, 그리고 삼전이 쌀 때가 충분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삼전 충분히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IT 유튜버들 또는 애널리스트 분들 진짜 많았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 방송만 보잖아요. 진짜 많았어요. 그냥 그때 못 산 거예요. 그때 사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드의 영역으로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쌀 때 사면 돼요. 그렇게 사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서 살 거면 차라리 중소형주를 투자해 보셔라 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중소형주 중에는 변동성이 그만큼 훨씬 크지만 공부를 하고 접근한다면 안전마진을 훨씬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기대수익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물어와서 엔화 지금 사기 괜찮아요? 자, 엔화 ETF 또 빠졌던데 지금 사기 괜찮아요? 물어보면 우리는 그때 모드를 뭘로 바꿔야 돼요? 트레이드 모드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빙의해가지고 살만하죠. 근데 오래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환율이라는 것은 분석이 불가능하고 기업처럼 재무제표 뜯어본다고 나올 만한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이라는 걸 알 수 없고 변수가 많은 건데 우리가 여기에 방향성 투자를 시작하는 거라면 꾸준히 모아가야 될 거고 시간이 좀 지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않나요? 라고 만약에 우리가 얘기해 준다면 그거는 트레이더 모드가 딱 된 겁니다. 그 다음 또 누가 와가지고 진짜 공부 안 하는 초년생 사촌동생이 와가지고 나 취업했어, 나 이제부터 저축해야지. 근데 저축하다가 투자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나 뭐부터 사는 게 좋을까라고 처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는 콜렉터가 되어봐, 그리고 시장 투자자가 되어봐. 너는 지금부터 IS에 터가지고 한 달에 약간 부담스러운 돈 30만 원 또는 50만 원어씩 나스닥 100 ETF를 계속 사봐, QQQ를 사봐.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초년생이 50만 원어치 매달 넣는다? 나스닥 100에 그거 되게 센 거예요. 근데 한 2년 해봤죠? 그 결과가 되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정도의 가치가 충분히 있을 만큼의 경험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딱 세 번째 예시 사촌동생한테 말해놨거든요. 걔가 관심을 가져 하길래 딱 그 예시를 그대로 넣었어요. 걔한테. 걔가 하고 있대요. 결과가 궁금해서 계속 하라고 하려고요. 지금은 플러스 났겠죠? 이거 시작한 지 한 3개월 됐나? 그래서 당부에 말했죠. 떨어져도 무조건 사라. 그 사촌동생이 지금은 되게 기분이 좋을 거예요. 매달 사는 게. 근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거든요. 1년 내내 내리 빠지고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되게 힘들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 1년 그 정도의 경험이 싹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정말 값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율을 해놨거든요. 60만 원이었나? 그래서 딱딱딱 해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소액으로 다른 거 이상한 거 사더라고요. 놀이터처럼.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은 잘 느끼고 있어요. 테마주 뭐 필요한지 거기 보면 있겠네요. 이게 요즘 테마주들이군요. 근데 저는 콜렉터, 트레이더, 인베스터 모두 시간이 많이 필요한 투자거든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갬블러가 되면 재밌어요. 돈을 절대 못 벌 거예요. 그러면 정말 소액으로 떼가지고 갬블러처럼 빙의돼가지고 그 계좌는 이렇게 막 한다. 잘하는 사람 요새 많더라고요. 그거 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방법 같아요. 사실 저는 옆에 봐서 아시겠지만 저 갬블러가 모드가 아예 없죠. 저는 그런 종목이 이제 아예 없죠. 재미삼아 사는 종목도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제 성향을 파악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다가 맛들이게 되면 컬렉팅 하고 있던 것도 내다 팔겠구나. 다시 그런 걸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약속한 거고. 근데 잘 지킨 사람들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본인은 잘 지키잖아요. 정말 엉망으로 하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랬는데 나머지 다른 계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할 말이 없게 만드네. 괜찮은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떠한 모드로 빙의돼서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콜렉터인지, 적어도 이거 살 때만큼은 인베스터인지, 이거 살 때만큼은 갬블러인지 맞게 투자를 한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다, 이거 가이드로 딱.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그거 생각났어요. 살다 보면은 투자해야 된대 라는 소리 되게 많이 듣잖아요. 들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듣기는데 요즘 생각해보면 투자 진짜 모르는 친구들이나 사촌동생들도 뭐 투자해야 된대 이래가지고 관심은 갖거든요. 공부는 뭐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투자 시작하려면 이런 식으로 한번 고려해봐. 투자자 유형 딱 갈려가지고 내 성향 파악하기 너무 좋지 않아요? 약간 MBTI 나오신 것처럼.
그래서 투자 어떻게 하는 건데 이랬을 때 약간 말문이 막히거든요. 저도 진짜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잖아요. 지금도. 그거 보면 제각각이고 투자 경험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고민 계속 마음속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기준 1에서 고른 1번, 2번, 3번 있었잖아요. 거기서 1번 골랐어. 그럼 이제 기준 2에서 1, 2, 3, 4 있었으니까 4번 아니 4번 아니고 2번 골랐어. 그러면 1번, 2번 되고 이제 3번 기대 수익률 기준에서 10번까지 있으면 5번 골랐어. 그러면 1번, 2번, 5번의 조합은 딱 약간 이런 느낌. MBTI 아니에요. 완전 MBTI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결론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다 해주진 못하겠지만 결론은 많지. 결론은 많을 수밖에 없죠. 결국 이런 거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장 투자를 하는 것이 아주 편하고 좋은 트레이더가 한 10% 정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까? 이러면 대충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괜찮다. 아무튼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아주 길었을 텐데 저 지금 목 약간 쉰 건 느껴지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 영상을 지금까지 봐주셨다는 것만큼은 일단 본인의 투자 성향은 파악해 있을 가능성이나 이런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이제 본인의 투자자 유형, 나의 성향을 조금 더 점검하는 용도로 쓰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바로잡는 것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인베스터가 되어서 좋은 주식을 콜렉팅 하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